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로 지목된 게 바로 이른바 연필 사건이었는데요. 자, 관련해서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서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재 변호사, 네. 연필 사건 그리고 새롭게 제기된 주장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안타깝게 이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이 된 서희초 교사의 반에서 일어난 사건이 연필 사건인데요. 네. 한 학생이 수업 중에 이제 연필로 다른 학생의 가방을 찌르려고 하자 그 가방 주인인 학생이 이를 막으려고 이제 연필을 빼앗다가 본인 이마를 이제 연필로 상처를 낸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고인이 된 교사는 정말 많은 그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유조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연필 사건 가해자의 학부형이 일단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경 선생님에게 2번 정도 전화를 하게 됩니다. 두 차례 전화를 걸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어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일 밤 9시경에 또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 9시는 다 퇴근을 한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이때에도 쌤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게 되고요. 다음 날 오전 9시 30분에는 선생님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창구인 그런 메신저, 업무용 메신저로 다시 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서요. 사실관계를 피해 학생에게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한 점이 있다는 내용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거는 그 해당 선생님의 개인 휴대폰으로 한 거고 그 뒤에 이제 교사 업무용 메신저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전에는 업무상을 활용하고 있었던 그 휴대폰으로도 연락을 했었던 거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학교가 공식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창구인 이 하이톡이라고 하는 또 메신저를 이용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실제로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진 이 A 씨의 남편이 직접 학교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럼 이번엔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또 연락을 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런 메시지를 남기니까 또 이번엔 또 피해 학생 학부모 측에서는요. 나는 선생님이 대동하신 자리에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 또 이런 또 답변을 드시게 돼요.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극도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고요. 당일날 부모님과 나눈 메신지에서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을 했었고 이후에 사망 당일에는 학부모들에게 하이톡 다시 그 선생님과 공식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창구인 그 메신저를 통해서 그리고 알림장 등을 통해서 나에게 할 얘기가 있을 때는 공식적인 창구를 이용해달라 이런 또 당부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서희초 사망 사건의 선생님 유족 측의 주장은 어쨌든 이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의 부모는 한 분은 경찰관이고 한 분은 검찰 사무관이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학부모가 이 선생님의 개인 휴대폰으로도 연락을 했고 그 이후에 교사 업무용 메신저로도 또 재차 문자를 남겼다라는 부분들이 이 유족 측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승지연 변호사, 네. 일전에 이제 경찰에서 밝힌 거는 통화 내용 확인해 보니까 고인의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한 내역은 이거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건 네. 이 얘기는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 경찰 발표가 있을 때 저 속으로 머릿속에 물음표 100만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저 앵커 혹시 휴대폰 몇 개세요? 회사에서 휴대폰 주세요? 하나 쓰죠. 아이고, 회사에서 휴대폰 따로 안 주세요? 개인 휴대폰만 쓰죠. 개인? 보통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업무폰 휴대폰이 있고 개인 휴대폰이 있어요. 보통 업무를 할 때는 업무 휴대폰으로 하고 개인 휴대폰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개인 휴대폰을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업무폰을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업무폰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학교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하이톡 저도 알고 있는데 저 여식 이미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하이톡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 하이톡 내용은 확인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은 분명히 수사에 조금 다소의 미진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유족 측 변호인의 주장이지만 정말로 저 부분의 한쪽은 우리나라의 공공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고 또 한쪽은 우리나라의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찰 사무관이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엄혹하고 오히려 더 투명하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부분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을까요? 어떨까요? 만약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학부모 측에서 이 돌아가신 분에게 선생님께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넌지시 알리면서 뭔가 하이톡을 발송한 것 이런 내역들이 있다면 이건 압박으로 작용했을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또 직업 유무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알았느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직업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이나 신분을 내세워서 뭔가 부당한 압력을 조금이라도 행사한 정황이 있거나 네. 선생님이 심적 부담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역시도 수사 과정에서 하이톡 대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 다 보면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분의 가족분들, 유가족분들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게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발표 결과는 제가 봐도 좀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로는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욱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요. 경찰과 검찰이 온정주의로 고인의 사망 원인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사건에서는 자신의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사를 더 정밀하게 하고 엄격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우리의 어떤 수사기관에서는 자신들의 조직원이 일원이 연루가 돼 있으면 오히려 이걸 덮기 급급했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저는 뭐 해병대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선상에서 보고요. 뭐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주는 어찌 보면 그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된다거나 불이익을 뭐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범죄가 된다고 하면 퇴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파면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뭐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그 상대방인 선생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리고 정말 자신의 신분을 밝히거나 은근히 암시를 하면서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임재 변호사, 근데 이런 주장들 제가 듣다 보니까 저는 그 왕의 DNA 있잖아요. 교육부 사무관. 이 사례가 또 생각이 나요. 네,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갖고 있으니 다르게 취급해달라. 사실 많은 분들의 공부를 샀었잖아요. 네. 결국 이 교육부 사무관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데 신분을 드러내거나 나의 직장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었다고 밝혔고요. 다만 진행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실수가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전히 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지금 공직자 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메일을 발송한 것이 맞다면은 그렇다면 이 메일 주소를 보면은 지금 이 학부형의 어떤 직위나 어떤 지금 소속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알 수 있죠. 물론 선생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학부형의 직업을 확인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이렇게 이런 공동 메일 주소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달입니다.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요. 이 사망한 서희초 교사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희연 교육감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과 책임감으로 헌신하셨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으로 평생을 살아갈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리기 송구하지만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과 관련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서희초 교사가 사망한 지 한 달. 그동안 교권을 회복해달라는 목소리는 상당히 높았고 오늘 교육부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놨어요. 네, 구체적인 내용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사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요구하는 것 자체 교권 침해로 규정이 됩니다. 네. 교권 침해 사실이 확인이 되면요, 서면 사과를 요구받거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학교장, 교장 선생님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중대한 교권 침해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요, 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앞으로 교사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로 민원 대응팀이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네. 민원인이 이 자리에서도 폭언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를 경고한 다음에 해당 민원 전화 그대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각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지금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됐죠.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 어떻게 좀 잘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보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